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온 21살 대학생 하루카 씨의 전주 교환학생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우리는 선입견과 역사적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성장을 이룬 하루카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외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하루카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온 21살 대학생 하루카입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한국 땅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때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과 뉴스를 통해 접한 한일간의 아픈 역사에 대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빙빙 돌며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른 나라야.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는 전쟁 세대셨고 그 시대의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하루카야,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다더라. 조심하렴이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언어의 벽이었습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리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 주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이곳에서 6개월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의 터미널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주변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길거리는 붐볐고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시야를 온통 메웠습니다. 한국어를 익히려고 노력해도 아직은 서툰 제 귀에는 낯선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낯선 언어와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전혀 설레기보다는 경계심이 훨씬 더 커져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망설이며 일본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순간 기사님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지만 놀랍게도 기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본. 좋은 나라죠. 전주 구경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날 부모님과 친구들은 몸 조심해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안 좋은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유이는 한국 사람들은 좀 무섭다더라. 일본인이라고 하면 싫어한다던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쌓아온 선입견을 안고 새로운 나라에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색한 첫날 아침 마주한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었습니다. 전주대학교 기숙사에서 눈을 뜬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아침 풍경에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건물들의 모습,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 모든 것이 신기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강당으로 향하는 길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한국인 학생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자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먼저 말을 걸어준 것이 놀랍기도 했고 긴장도 살짝 풀렸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22살의 전주대 3학년이었는데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카 씨 맞죠? 저는 김민수입니다. 일본어로 말해도 돼요? 라며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학교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도서관, 식당, 편의점 등을 보여주며 여기서 뭐든 물어보세요. 전주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감동받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걸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한국의 대학생들은 상상과 달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한국 학생들은 서로 웃으며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제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하루카, 일본어로 안녕은 뭐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답하려 했지만 자꾸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시절 받은 역사 교육의 영향으로 저는 무의식 중에 경계의 눈빛을 보이곤 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 다른 시각들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선생님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려는 듯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마음은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학교 근처 식당으로 혼자 점심을 먹으러 나섰습니다. 화려한 한식 메뉴판을 보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한국어로 된 메뉴판은 마치 암호 같았고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원 아주머니가 뭘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한국인 학생이 메뉴를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거 김치찌개인데 매우니까 된장찌개가 어때요? 일본 미소시루랑 비슷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멋쩍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받은 작은 친절들이 왜 이렇게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어보니 정말로 일본의 미소시루와 비슷한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진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여전히 일본 음식이 더 좋아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열린 한국 현대사 수업에 들어간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칠판 앞에는 교과서에선 볼 수 없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7.3 부대 같은 단어들이 화면 가득 나열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가슴속에서 불안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철 교수님은 50대 중반의 학자셨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국인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여러 자료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들의 사진, 강제로 일본에 징용된 조선인 남성들의 모습, 그리고 식량을 수탈당해 굶주리는 조선인 아이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교수님은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그중 한 자료에서 위안부로 끌려갔던 한국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뒷걸음질 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15살의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이미지가 그리고 그분들이 겪었다는 이야기가 믿을 수 없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역사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역사 교과서에 배운 한일 관계와 제 자신 사이에 큰 간극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정리가 안 되어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루카 씨,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배우나요? 그 순간 느닷없이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고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겨우 답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럴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조선인들이 일본 이름으로 계명을 강요받았던 창씨 계명,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던 언어말살 정책,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종교 탄압까지.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교실을 빠져나오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다시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절대로 내 가족이나 조상들이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부정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복도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루카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강당을 나서는 제 걸음은 어딘가 허공을 떠도는 듯 했습니다. 교실을 빠져나오고 난 뒤에도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역사 수업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주위의 소음은 어느새 제 귀에 닿지 않았고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모두 저를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를 일본인이라고 미워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후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설명하실 때마다 일제강점기 때 이런 문화들도 탄압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도시의 한적한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전주 한옥마을의 담벼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벤치를 발견하고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은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그저 낯선 땅의 낯선 건물들로만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멀어지는 것만 같았고 한국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반감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숨죽여 흐느끼며 속으로 제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추운 바람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하루카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역사 수업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일본이 한국에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대. 나는 몰랐어. 우리가 그런 나쁜 나라였다는 걸 몰랐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하루카야,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짧은 통화로는 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무기력함에 눈물이 더욱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간간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일본행 비행기 스케줄을 확인하며 내일 당장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벤치에서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살며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의 한국 할머니가 안쓰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고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함께 손을 내밀어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애기야? 할머니는 서툴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작은 보온병에서 맑은 숭늉을 작은 컵에 따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숭늉이 담긴 컵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당황했지만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스며들었고 차가웠던 손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한 모금에 눈물기 어린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며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쫓겨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참 멀리서 왔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냉대가 아닌 오히려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와서 외롭고 힘들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한국말은 서툴렀습니다. 저는 겨우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알아듣는 듯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감싸 쥐던 할머니의 손길이 어쩐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이 외롭고 두려웠지만 이 할머니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기야, 울지 마. 여기서도 잘할 수 있어. 사람은 다 똑같아.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보이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일본 사람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옛날에 많이 힘들었어.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분도 아픈 과거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일까? 그렇다면 일본인인 저를 미워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걸까?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저를 근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배고프지? 뭔가 먹어야 해라며 따뜻한 호떡을 사주셨습니다. 달콤한 호떡을 먹으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김순자야. 너는? 저는 하루카입니다. 사토 하루카예요. 할머니는 제 이름을 여러 번 불러보셨습니다. 하루카. 하루카. 예쁜 이름이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할머니께서는 저를 당신의 작은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안쪽에 위치한 작은 한옥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담한 마당과 정겨운 한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 둘도 없는 평온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들어와, 하루카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방 안으로 들어가니 온돌로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일본 집과는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오래된 목재 서랍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차를 대접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야,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앨범의 표지는 낡고 색이 바래져 있었지만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살며시 앨범을 펼치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들. 아주 오래된 거야.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940년대로 보이는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 인물이 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할머니와 작은 아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까맣고 동그란 눈동자가 제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하루. 1943년. 저는 숨이 턱 막히며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죠?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내 어머니야, 하루카야. 그 말이 머리에 꽂히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춰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줄곧 일본인이라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943년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하루가 일본으로 입양을 갔어. 그때 내 어머니는 겨우 3살이었지. 일본 가정으로 보내져서 일본 이름을 갖게 되었고 순간 제 머릿속에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부르시던 낯선 자장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서랍에서 본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어머니가 때때로 보이시던 슬픈 표정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어지며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 외할머니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하루카야, 나는 내 외할머니야. 50년 동안 너희들을 찾고 있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과 달리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포근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입었던 한복, 어머니가 뛰어놀던 이 마당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를 일본으로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마 기억 못할 거야. 너무 어렸거든. 그리고 일본 부모님들이 모든 걸 숨겨주셨을 거야. 그 시대에는 그게 더 나은 일이었으니까.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어머니가 때때로 슬퍼 보이셨는지, 왜 가끔 알 수 없는 향수를 느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한국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떨며 불안과 외로움을 견뎠던 제가 이제 진짜 가족의 품에 닿았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혼합된 감정이 이상하게도 감사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의 충격적인 발견들은 이미 전날의 나를 구속하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묘한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고소한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와 각종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하루카야, 많이 먹어. 어젯밤에 많이 놀랐을 텐데라며 할머니는 제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이 음식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치의 매콤함이 처음에는 자극적으로 느껴졌지만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된장찌개는 일본의 미소시루와 비슷하면서도 더 진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도 어릴 때 이 음식들을 좋아했어. 특히 김치찌개를 엄청 좋아했지.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저 평소처럼 기숙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마주한 전주의 거리는 이제 더 이상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압적으로 느껴졌던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햇살과 함께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반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오늘 수업 시작 전에 커피 한잔 할래요? 지난날의 긴장과 두려움을 떨치고 친구처럼 다가온 한국 친구에게 마치 오랜 친구를 마주하듯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와, 하루카 씨. 오늘 완전 달라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었나요? 응, 좋은 일이 있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수업 시간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현대사 수업에서 이상철 교수님이 하루카 씨, 어제 질문에 대해 더 생각해 봤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당당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어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교실 안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전주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주셨고 저도 할머니의 권유로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법, 한국의 사계절 풍습,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에 대해서 말이죠. 하루카야,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한 번 가족이 되면 끝까지 챙겨주는 거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할머니한테 와. 떡을 찌는 달콤한 냄새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직 서툴렀지만 할머니와의 대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한국어 단어와 말을 주고받으며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더 이상 둘로 분리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이기도 하고 이제는 한국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 서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원망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할 방법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본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하루카야?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저는 할머니와 만난 일, 그리고 알게 된 가족의 비밀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 한국어로 된 자장가랑 따뜻한 손길. 그런데 일본 부모님들이 잊으라고 하셔서. 그날 통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지난 50년간 끊어졌던 가족의 끈을 다시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의 문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주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6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갈 시점이었지만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전주를 떠날 날 아침 기숙사 창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전주 시내를 내다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잔잔하게 부는 바람과 정겨운 전통 가옥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고 마음속까지 따스함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전주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하고 경계하던 마음이 이제는 애틋함과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할머니와 함께 전주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한옥마을의 벤치, 함께 차를 마셨던 전통 찻집, 그리고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본 한복 대여점까지. 모든 장소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하셨습니다. 하루카야, 이제 너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문 너머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긴 비행시간이 남았지만 마음은 가볍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곧 어머니와 함께 다시 올게요. 건강하세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망찬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응, 하루카야. 언제든지 우리 집이 내 집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 우리 하루도 꼭 데려와. 비행기에 올라타 자리에 앉으며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작게 되뇌었습니다.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정말 강해졌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던 전주의 풍경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한국에 가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하루카야. 이제 엄마도 준비됐어.
대학교로 돌아간 후 저는 한일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동시에 한국 학생들에게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갔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본 학생들이 감동받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일 한국인 학생들도 동아리에 참여하며 진정한 한일 화해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전주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공항에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50년 만에 재회에 목 놓아 우셨습니다. 우리 하루야. 정말 우리 하루야. 어머니도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자라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꿈을 꾸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일본 학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화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현재 저는 한일관계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할머니를 뵈러 전주를 방문합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할머니께 일본의 문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미소 지으며 두 나라 사이의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유학생 하루카 씨의 전주 교환학생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두려움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생활이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카 씨는 자신의 정체성과 상처, 가족의 비밀을 받아들이며 한 발 한 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진정한 화해의 메신저가 되었죠.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카 씨처럼 우리 모두도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는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